너는 좋겠다. 맨날 운도 따라주고. 나는 내 나이 때 그런 거 상상도 못했지. 아휴, 넌 진짜 걱정 없겠다. 살만하잖아. 말은 칭찬 같지만 듣고 나면 왠지 기분이 씁쓸해지는 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사람은 늘 당신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너는 잘 돼서 좋겠다며 미소를 지으면서도 그 말 뒤에 묘한 무게를 실어 당신을 주저앉히려 합니다. 분명 당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만 미안해지고 괜히 내가 잘나서 그 사람이 힘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죠. 도대체 왜 그 사람은 당신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까요? 그리고 왜 그 비교는 늘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까요? 이건 단순한 질투도 농담도 아닙니다. 열등감은 가장 가까운 관계를 통해 투사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성취나 밝음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함을 비교라는 이름으로 상대에게 떠넘깁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당신을 무너뜨리는 심리 조종이 되죠. 비교는 말로 이루어지지만 결국 감정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무리 배려해도 그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사람 때문에 자꾸 기분이 가라앉고 내 삶이 작아지는 기분이 드시나요? 당신은 절대 잘못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열등감이 당신의 삶을 향해 방향을 튼 것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비교라는 말 속에 숨겨진 심리의 민낯을 함께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방법을 차근차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사람은 왜 자꾸 나를 비교할까? 열등감 투사하는 사람의 심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는 질투가 아니라 투사입니다. 아, 나는 그런 거 못해. 너니까 그렇지.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난 내가 부러워. 진짜 너무 잘났어. 이런 말을 들을 때 처음엔 칭찬 같고 겸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불편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받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왠지 나를 치켜 세우면서 자신을 낮추는 듯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근한 불편함을 떠안겨주는 듯한 묘한 기류가 생깁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말들에는 질투가 아니라 투사라는 심리 메커니즘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질투와 투사는 다릅니다. 질투는 자기 감정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내가 못 이룬 걸 이룬 그 사람이 부럽다. 이렇게 느끼면서도 타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 건설적일 수 있습니다. 질투는 목표가 될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죠. 하지만 투사는 다릅니다. 투사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거부할 때 나타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결핍, 상처, 자격지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자기 안에 두지 않고 남에게 덮어씌우는 겁니다. 나는 못났고 부족하고 불행해. 이걸 스스로 받아들이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그 감정을 상대에게 퍼붓습니다. 쟤는 잘났지만 교만해. 쟤는 괜히 잘난 척해. 나는 쟤랑 달라. 쟤는 내 입장 모를 거야. 이처럼 투사에는 자기 방어의 성격이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투사의 전형적인 방식 비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그 감정을 감추기 위해 늘 비교에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아래처럼 여러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여유롭냐? 는 사실은 내가 너무 불안하고 조급하다는 뜻으로 다 너니까 그런 거지. 는 나는 그만큼 능력이 없다는 자책의 투사로 좋겠다. 별 걱정 없어서. 는 나는 걱정이 많고 상황이 힘들다는 호소이자 분노로. 겉으로는 상대를 칭찬하거나 부러워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상대가 내게 불편한 존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투사형 비교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상대의 기분을 흐리게 만들고 상대가 가진 좋은 점을 죄책감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심리적 무기입니다. 당신이 잘나서 불편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투사형 비교를 겪고도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티나게 자랑했나? 내가 그 사람 기분을 상하게 했나? 좀 더 배려하면서 말할 걸 그랬나?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당신이 잘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 사람의 열등감이 반응한 대상일 뿐이에요. 당신이 더 조심하고 배려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비교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신의 말과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투사를 깨달았을 때 필요한 태도. 이런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그들의 말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난 그런 복이 좀 있나 봐. 고마워. 너도 잘 될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선을 긋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열심히 설명하거나 해명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 사람의 감정을 설득해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응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비교를 통해 당신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건 무의식적이지만 반복적인 심리 게임입니다. 비교의 화살을 막는 첫걸음. 우리는 종종 타인의 비교와 말 한마디에 자존감이 흔들리고 감정이 상합니다. 하지만 그 화살이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나면 상대가 아닌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질투는 부러움이지만 투사는 공격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말로 포장된 비교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당신은 변명할 필요도 죄책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담긴 감정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감정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지키는 것. 그게 비교의 화살을 막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두 번째, 비교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빌려 감정을 조종합니다. 비교는 때로 조용한 칼입니다. 겉으론 무심한 듯 던지는 말 한마디에 당신의 감정은 흔들리고 자존감은 천천히 무너집니다. 그들은 흔히 너보다 걔가 더로 시작하는 문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단지 상대방을 띄워주려는 호의나 진심 어린 충고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감정 조종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조작입니다. 그 사람은 잘하는데 너는 왜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말이죠. 가족, 친구, 연인, 심지어 직장 상사까지. 문제는 이 말이 조언이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열등감 속으로 밀어넣고 주눅 들게 만들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람이 나보다 정말 잘하느냐가 아니라 왜 그 말을 나에게 하는가입니다. 비교는 방향성이 있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낫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고 동시에 듣는 사람에게는 넌 부족해라는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감정을 흔들고
그 감정을 조정함으로써 자신이 우위를 점하려는 무의식적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에는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비교는 항상 감정과 함께 따라옵니다. 걔는 너보다 착하더라. 걔는 널 도와줬는데 넌 뭐 했니? 내 동생은 그렇게 안 한다 같은 말에는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서 분노, 실망, 서운함, 경멸 같은 감정이 묻어납니다. 그 감정은 말하는 사람의 감정일 뿐인데 그들은 그 감정을 당신의 책임처럼 떠넘깁니다. 결국 듣는 사람은 억울함과 자괴감을 동시에 느끼죠. 왜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는 감정이 마음에 차오르고 그 감정은 당신을 조종하는 손잡이가 되어버립니다. 비교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방을 낮추고 말하는 사람을 높이는 권력의 언어일 때가 많습니다. 비교는 조언이 아니라 비난입니다. 비교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널 생각해서 말한 거야. 이것도 듣기 싫으면 어쩌라고? 나는 널 위해서 한 말이야.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그 말이 끝난 후의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상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 그건 조언이 아닙니다. 그건 정서적 통제에 가깝습니다. 진짜 조언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위치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이 처한 상황에 공감하며 조심스럽게 건네는 말이어야 하죠. 넌 이런 점이 장점인데 이걸 이렇게 살려보면 어떨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 부분만 보완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말에는 비교가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시선이 존재합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당신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비교는 자주 아주 교묘하게 사용됩니다. 상대는 나는 그 사람보다 널 더 아껴라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그 친구는 이런 점이 낫더라고 덧붙입니다. 겉으론 공정한 평가 같지만 실은 감정을 조정하려는 말에 덧칩니다. 이 말에 흔들리는 순간 당신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 다른 하나는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 움츠러들거나 둘 다 당신을 위한 선택은 아닙니다. 애쓴다고 해도 상대의 기준은 계속 바뀔 것이고 두려움은 점점 당신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당신의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에 맞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비교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무너뜨릴까요? 비교는 당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는 사람일까? 왜 나는 항상 부족한 걸까? 내가 저 사람만 못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이런 생각은 결국 자기 혐오로 이어집니다. 그건 더 이상 상대의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말로 바뀌어 버린 생각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비교를 반복해서 들으면 당신의 사고 구조가 그 틀에 맞춰진다는 점입니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무의식 속에 심어 놓으면 당신은 계속해서 누군가의 인정 없이는 스스로를 괜찮다고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이들은 비교라는 무기를 사용해 당신을 약하게 만들고 그 약한 감정 위에 자신의 권력을 쌓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관계의 폭력입니다. 조용한 조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비교가 담고 있는 감정의 메시지를 먼저 읽어내야 합니다. 상대의 말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위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조정하려는 걸까? 이 말은 진짜 조언일까? 나를 위축시키려는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은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단 하나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진짜 자기 삶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비교를 이야기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당신은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가치는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교를 멈추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가 답입니다. 비교는 누군가의 무의식 속 깊이 뿌리내린 감정 습관입니다. 그들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성실히 대응하고 끈기 있게 관계를 유지하려 해도 그 사람의 비교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결과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당신만 힘들어지는 거죠. 사람은 타인의 말에 무너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말에 자신을 의심하고 결국 그 말에 자신을 맞추기 시작할 때 진짜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너짐은 아주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진행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가 더 필요합니다. 가장 큰 착각은 이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니까 더 이해해 줘야지. 그래도 가족인데, 오래된 친구인데, 나 말고 누가 이해해 주겠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가장 깊이 비교하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가장 약한 지점과 감정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의 지점을 무의식적으로 이용해서 비교라는 말을 던지기 쉽습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당신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써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감정을 맞추며 관계를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거리를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거리 두기는 차단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여기서 거리는 절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는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들에게서 더 인정받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의지도 내려놓으세요. 비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관계에서 당신 자신을 지키는 선을 긋는 일입니다. 이 선은 다음과 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던 횟수를 줄입니다. 대화 주제가 자신을 향한 비교로 이어질 때 조용히 말을 멈춥니다. 무조건 설명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정도로만 응답합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릴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살피고 먼저 자리를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품위를 지키는 침묵이며 동시에 그 관계 안에서 나를 지키는 거절의 표현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다 당신만 망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는 사람에게 휘둘리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도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괜히 예민하게 굴기 싫어서, 불편한 사람 되기 싫어서.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비교는 당당히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당신의 침묵은 그 비교를 정당화하고 있진 않나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때로 함정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방치해서 상처를 방관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관계는 양쪽이 지켜야 합니다. 한쪽이 계속 감정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럴 땐 당신이 먼저 거리의 용기를 내야 합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교는 오래된 습관이기에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고쳐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관계는 인내라고 배워왔습니다. 오래 버티면 변화가 올 거라 믿죠. 하지만 비교하는 사람은 대부분 당신의 인내를 자기 말이 맞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됩니다. 이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은 상대가 바뀔 거라는 희망을 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당신이 움직이는 일입니다. 가까이 있던 발을 한 발 뒤로 빼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거리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비교하는 사람과 멀어지면 외롭지 않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익숙해진 탓에 비교가 오히려 동기부여처럼 느껴졌던 착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비교는 절대 자극이 될 수 없습니다. 자극이 되는 건 응원이고 비교는 압박입니다. 응원은 당신의 가능성을 넓히지만 비교는 당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거리두기는 비교의 소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해진 공간 안에서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당신은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비교는 멀리해야 할 감정의 독입니다. 그 독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상대와의 거리입니다. 그게 때로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도 진짜 따뜻한 관계는 상처 없는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는 나를 아껴주는 사람보다 내가 힘들어질 때 편안해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너지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빛남이 그들의 어둠을 더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더 단단하게 서야 합니다. 비교받고 깎여도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은 왜 자꾸 나를 비교할까? 열등감 투사하는 사람의 심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나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간관계와 처세술, 지혜에 대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항해였습니다.